자, 경우의 수 두 번째 시간 한 번만 더 얘기할까요? 지금 우리는 경우의 수라는 것을 하고 있고 그 하위 구체적인 공식으로의 순열과 조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순열 조합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시험을 대비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순열도 아니고 조합도 아닌 어떤 그 경우의 수의 합의 원리와 곱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순수 그 경우의 수 문항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열 한 덩어리, 조합 한 덩어리,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섞여 들어간 최종 종합 문제 이렇게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 합의 원리와 곱의 원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 문제 유형과 그 유형에 해당하는 해법을 그냥 암기해야 하는 것들, 그것들 위주로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지난 시간에 이제 지불 금액의 수, 방법의 수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이후 얘기를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 경로수인데요. 이거는 워낙 쉬워서 딱히 아무리 난이도 상이라고 해도 기억나죠? 이게 교과서에도 제일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집에서 출발해서 도서관을 가는데 A와 B라는 지점을 이렇게 설정해서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라고 했을 때 집에서 A를 거쳐 도서관 가는 방법, 집에서 B를 거쳐 도서관 가는 방법, 집에서 A를 거쳐 B를 거쳐 도서관 가는 방법, 집에서 B를 거쳐 A를 거쳐 도서관 가는 방법, 이렇게 4개로 분리를 해서 각각의 경로수를 곱하기로 한 다음에 그 4가지 경우는 합의 법칙에 의해 모두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의 풀이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말을 빠르게 해도 무슨 유형인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말장난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핵심 문항이죠. 이게 어디야? 요거. 여러분 그 바이블 개념서에도 있는 영역 7하기, 영역 7하기. 경계는 같은 색으로 칠하지 않는다. 국룰이죠. 이건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경계는 같은 색으로 칠하지 않는다. 그리고 점을 경계라고 하지 않는다. 이제 가지고 색을 들고 이제 칠을 하는데, 이게 왜 그 주요 문항, 거의 이 경우의 수의 시그니처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시그니처 문항이 되는가?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난이도 하예요. 그림을 보면 그게 난이도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시작 경계 요놈이요. 시작색이 끝색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지 않은 순차적인 경우가 가장 낮은 난이도. 그래서 단순 곱하기로 해결할 수 있는 애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이런 유형들을 보시면 이렇게, 요건 점은 경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정 경계에 포함되어 경계를 마주하고 있지 않은 애 중 색을 전부 써야 되는 애, 색을 다 쓰지 않아도 되는 애, 이런 종류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저 말고 요런 식. 그래서 가운데 칠하고 이제 도는데 맨 마지막 칠할 영역이 내가 첫 번째 칠한 영역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거. 요게 이제 아마 시험 문제에서의 난이도는 요 정도에서 선에서 결정이 될 건데, 얘는 지금 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상은 아니에요. 워낙 유명해서,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풀이법을 그냥 외워놔도 좋다. 안 되면 이거 5개 영역에 5색 맨날 나오거든. 답 240 그냥 240이 아닌데 뭐더라? 420 그냥 외워두세요. 답을 외워두는 것도 괜찮아요. 워낙 자주 나오니까. 물론 과정을 다 알아야죠. 알고. 이거 말고 이제 더 심한 난이도로는 원순열,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나 원 같은 데에 사방이 동일한 형태로 영역을 나눠놔서 이걸 돌려서 절대 구분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순열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게 난이도 최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시험에는 안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안 나오는 게 원칙이다. 왜냐하면 원순열은
확률과 통계책에 들어있으니까요. 거기서 따로 배우는 거니까 지금 이 합의법칙, 고배법칙이 들어가 있는 경우의 수 파트로의 문제로는 요 정도가 나오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빨, 주, 노, 초, 파, 빨주, 노, 파, 검, 5색, 그리고 5영역. 같은 색을 중복하여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곱하기 5 합니다. 여기서 곱하기 5라 함은 이 5개의 색 중 아무거나 하나 와라 이거죠. 아무거나 하나 와라. 그리고 이제 그 색깔은 두 번 다시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남은 모든 영역이 다 얘랑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돼 버린 색은 이제 치우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남은 4개의 색이 있는데 그 4색 중 하나를 B에 넣는다. 뭐 E에 넣으면 안 되나요?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냥 순차적으로 하는 게 나으니까 요렇게 할게요. 곱하기 4. 그리고 여기다 어떤 색을 하나 배치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실 사례로 하나 써두는 것이 훨씬 더 뭐랄까 시인성이라고 시인성 눈으로 이렇게 보기가 편해요. 그러면 여기가 주 됐다고 치고 당연히 빨간색과 경계하고 있고 주황색과 경계하고 있으니까 이번엔 빨주 못 쓰고 노파검 중에 하나가 오겠죠. 여기 곱하기 3. 그리고 여기에 검정이 왔다고 해보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2개입니다. 나머지 2개 얘기를 할 때 이 D는 처음 썼던 B와 경계를 맺고 있지 않으니까 빨강과 검정만 피하고 얼마든지 어떤 색이 와도 된다 이거죠. 여기. 다시 곱하기 3이 되고 그게 파란색이라고 하면 다시 이 앞에 2 영역은 E와 경계를 인접하고 있지 않으므로 빨강과 파랑을 제외한 어떤 색도 여기 와도 된다. 그래서 다시 곱하기 3. 뭐 이런 심플한 얘기예요. 시작의 영역이 다시 돌아가서 경계를 인접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가뿐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에 반해 이 문제를 보시면 다섯 개의 영역, 5개의 색. 똑같아요. 똑같아. 그리고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같은 색으로 칠하지 않는다. 완전 똑같죠? 요거 어떻게 처리하나 봅시다. 먼저 여기에 A 자리에 아까의 A와 같은 애죠. 역할이. 모든 영역과 경계를 인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색도 말을 안 해줬네. 하여튼 뭐 곱하기 5 하고 우리 마음대로 빨, 주, 노, 초, 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빨 이렇게 하고 일단 쟤는 치워요. 그 다음에 시작 영역을 어디로 하느냐 그건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고 어디서 출발해도 되고 B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 B에 다시 곱하기 4. 왜냐면 이 A에 온 색 말고 다른 색이 와야 되니까 그걸 주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C 영역에 곱하기 3.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요. 여기까지는. 왜냐면 이 가운데 색과 인접하면 안 되고 여기 들어간 색과 인접하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세 색이 서로 달라야 되는 건 뭐 평범한 이야기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하고 여기에 A 영역에 빨이 왔고 B 영역에 주가 왔고 C 영역에 노가 왔다고 칩시다. 이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에 이 B의 영역이 D의 영역과 경계를 인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도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빨강, 노랑 빼고 나머지 다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거. 나머지 다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빨, 노 빼고 주, 초, 파가 다 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곱하기 3.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그 이유는 이게 이제 곱하기 다음 여기도 다시 영역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 곱하기의 뜻이 뭐냐면
이 5가지의 빨간색이라고 써놨지만 진짜 빨간색이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 영역에 빨, 주, 노, 초, 파 이렇게 5개 중 어느 하나가 온다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곱하기 4를 한다는 건 B 영역에 빨 빼고 주, 노, 초, 파, 주 빼고 빨, 노, 초, 파, 노 빼고 빨, 주, 초, 파, 그래. 힘들다. 다시 말해. 대상은 다르지만 이 5개에 대해 한 개도 빠짐없이 뒤에 똑같은 권한을 가진 네 녀석이 한 개도 빠짐없이 붙을 수 있을 때 그때 곱하기 4를 하는 거라고요. 그게 20개니까. 그런데 이 D라는 영역에 주황색, 즉 B에 왔던 색과 똑같은 색이 왔을 때와 노 했으니까 뭐냐? 초 또는 파랑색이 왔을 때, 그러니까 A, B, C 영역과도 또 다른 어떤 한 색, 남은 4색 중에 하나가 쓰였을 때 뒤를 이렇게 달아보면 빨, 주, 노, 주를 해버렸으니까 여기가 주를 해버리니까 주가 됐죠. 아, 예린이 또 가려고 그런다. 주가 됐죠. 그럼 여기 빨간색 됐죠. 빨주. 그러니까 2를 경계하고 있는 세 영역이 2가지 색밖에 안 칠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영역에 올 수 있는 색깔이 노, 초, 파가 모두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빨주, 노, 초가 됐죠. 빨주, 노, 초. 그러면 이 세 영역을 봤을 때 주, 빨, 예를 들어서 초다 그러면 주, 빨, 초 해버리면 주, 빨, 초니까 남은 숫자가 노파밖에 없어요. 여기. 노파. 이거 얘를 초와 파로 이렇게 다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노와 파, 노와 초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곱하기 3이 돼서는 안 되는 게 그 세 녀석이 뒤에 똑같이 셋이라든가 둘이라든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이 주황색의 뒤에 오는 녀석이 다르고 초파의 뒤에 오는 녀석이 개수가 다르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분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죠. 이걸 왜 줘? 이걸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D에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에 대해서는 뒤에 3개가 올 수 있고 그리고 둘에 대해서는 뒤에 2개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분리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60 곱하기 3 더하기 4, 7. 그래서 답이 420이에요. 5 영역에 5개 색인데 중복 허락 하는 문제. 제가 이게 난이도 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워낙 유명해요. 이 꼴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 짓을 하는 것까지도 외워버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것의 상문항은 여기서 더 꼬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색깔 수를 늘려버린다거나 아니면 영역을 하나는 걸치고 하나는 안 걸치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할 수가 있어서 영역이 6개 이상만 되면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사용됐던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그 변형에 대응이 되겠죠. 그런 거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더 제안할게요. 이건 이제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인데 시간은 좀 더 걸려요. 시간은 좀 더 걸리고 어찌 보면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파생되는 좀 더 고난도 문항이랄까? 얘네들을 대응하기에는 더 좋아요. 뭐냐면 영역수를 세. 그럼 이 영역을 서로 경계를 구분할 수 있게 칠하는 최소색부터 시작해서 최다색까지를 색을 먼저 결정을 하는 거야. 색의 수를 먼저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빨, 주주, 노노 이런 식으로 하면 빨, 주주, 노노 이거 세 가지 색이면 충분합니다. 5개의 영역을 세 가지 색으로 영역 구분 충분합니다. 내가 왜 웃었는지는 본인만 알 테고. 그래서 첫 번째 3색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4색을 사용하는 경우, 세 번째 5색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사용할 내가 이제 페인트 통을 들고 있다고 하면 사용할 페인트 통을 먼저 준비하는 방법. 근데 이 방법을 지금 너희들은 당장 쓸 수 없는 게 써도 되긴 하는데 조합을 배운 다음에 써야 돼요. 조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페인트 통이 5개가 있어. 근데 내가 이 지금 시도에서는 3가지 색만 쓸 거야. 그러면 어떤 3가지 색을 사용할 거예요? 부터 들어가요. O 콤비네이션 3이죠. 5개 중에 순서에 관계없이 3개를 뽑는 방법의 수. 그럼 당연히 여기는 OC4일 거고 여기는 OC5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5색이 되잖아요? 그럼 5영역에 5색이에요. 그러니까 페인트통 5개가 있는데 저 5영역에 가서 칠해봐. 너 어떤 방법으로 칠할 거야? 라고 하면 그 다음은 5팩토리얼이에요. 그냥 5개 자리에 5녀석이 가서 줄 서는 거죠. 그래서 5 콤비네이션 5는 1이고 5 팩토리얼은 120이고 그래서 이거 정답이 120입니다. 이렇게 색을 먼저 구분해 두면 쉬운 애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잘 봐봐. 나한테 이렇게 3가지 페인트가 준비됐어. 빨강, 노랑, 주황이야. OC3에서 빨, 노, 주 이렇게 뽑았다고 쳐봐. 그러면 이 3색으로 여기를 칠할 건데 어차피 이 페인트 통 중에 딱 한 통만 가운데 들어가요. 가운데 그 페인트는 중복해서 못 쓰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들어갈 색이 누구야를 결정하는 게 3가지. 이 뽑아놓은 3개의 페인트 통 중에. 그러면 이제 빨강색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당신들한테 노랑, 주황 남았죠. 노랑, 주황을 여기와 여기에 칠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색으로는. 이렇게 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B, D에 노랑 올 거야, 주황 올 거야. 이거 결정하는 게 2가지예요. 어차피 B와 D는 같은 색으로 칠할 수밖에 없어. 3색을 결정하면. 그러니까 여기 노노를 온다 라고 하면 여기는 당연히 주주가 와야죠. 여기가 주주를 놨다? 그럼 여긴 당연히 노노가 와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경우의 수를 세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10이고 얘가 6이고 해서 이 정답은 60입니다. 이렇게 돼요. 예, 요런 경우에 이제 마지막이 제일 헷갈리고 어렵긴 한데 잘 한번 따라가 보세요. 내가 빨, 주, 노, 초 이렇게 4가지 페인트 통을 준비했어. 빨, 주, 노, 초 이렇게 4가지 페인트 통을 준비해서 그러면 일단 곱하기 4 할게요. 곱하기 4. 예, 뭐냐면 이 4통 중에 늘 그렇지만 한 통으로 가운데는 칠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건 2번 다시 못 쓰는 색이니까. 그럼 뭐 남았어요? 주노초 남았죠. 주노초 3가지 페인트 통이 남았는데 영역이 4개가 남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뭘 뜻하는 거지? 3가지 색은 꼭 써야 돼. 이 중에 뭐 일부만 쓰면 안 돼요. 이미 4색을 쓰겠다고 결정을 해놓은 거니까. 반드시 한 번 이상 사용해야 되는데 영역이 4개 남았다라는 얘기는 어느 한 영역만 2개의 색으로 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개의 영역이 칠해질 색을 결정하는 것이 3가지. 주노, 초 중에 한 색을 결정해요. 그러면 그 중에 초록이 결정됐다고 해봐요. 그럼 그 초록을
여기에 배치할 거야? 아니면 여기에 배치할 거야? BD에 배치할 거야? EC에 배치할 거야?를 결정하는 게 두 가지. 이게 여기다가 제가 중복색이라고 타이틀을 달아놓을게요. 세 페인트 통 중 하나, 그리고 그 선택된 페인트 통이 BD냐 EC냐 요걸 가지고 배치하는 방법이 6가지. 그렇게 배치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치됐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지금 빨 들어가 있고 빨 됐죠? 그러면 남은 영역이 2개, 남은 페인트 통도 2개. 그러니까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방법 2가지. 이렇게.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게 5고 5, 4, 20, 얘가 12 곱하기 20, 240이죠. 요게 조금 복잡해요. 예. 늘 중간 쪽이 조금 복잡해요. 합치면 300, 120 합치면 420. 아까의 답과 같죠. 요게 뭐랄까 방금 전에 봤겠지만 첫 풀이인 5 곱하기 4 곱하기 3 괄호 열고 1 곱하기 3 2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420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더 걸리긴 더 걸리는데 이 관련 문항의 난이도를 높이거나 변형을 했을 때 훨씬 대응이 쉽다. 내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을 다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색칠하기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야 수형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니에요. 이 앞에 것들 곱하기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 전부 수형도예요. 예, 수형도를 진짜 자기 손으로 한번 해본 자들만이 진정한 경우의 수에 눈을 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형도 하는 거 짜증내 하지 마세요. 예, 수형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은 수형도인데 얘지. 제목은 수형도인데 잠깐만. 이게 제목은 수형도라고 그랬죠. 근데 그 고교 과정에서 수형도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완전순열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별명, 얘 원래 이름은 완전순열이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별명으로 교란순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교란순열, 교란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부터 얘기할게. 세 종일 때, 네 종일 때, 다섯 종일 때 밖에 문제에 안 나와요. 네. 세 종일 때. 그러면 교란수는 몇 가지인가? 색깔을 달리할게요. 2, 9, 44를 좀 외워두세요. 2, 9, 44. 세 종일 때 둘, 네 종일 때 9, 다섯 종일 때 44. 2, 9, 44를 외워두세요. 3, 4, 5에 대하여 2, 9, 44. 그러면 수형도조차 필요 없어집니다. 이 교란순열, 완전순열, 이 퍼펙트 퍼뮤테이션을 이렇게 번역한 건데 무슨 상황이냐면 상황만 이해하면 돼요. 자기 것을 못 가져가는 경우의 수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지금 9명이잖아. 9명인데 교실에 들어왔어. 교실에 들어가면서 자기 핸드폰을 다 저기다 내고 들어왔어.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가면서 바구니에 있는 휴대폰을 그냥 무작위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안 쳐다보고 손만 뻗어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 가서 쫙 확인해 본 결과 여기 있는 9명 중 누구도 자기 휴대폰을 들고 있지 않은 경우의 수. 이게 교란이에요. 그게 3명일 때, 4명일 때, 5명일 때 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3명이, 여기 있는 3명이 휴대폰을 드드득 짚고 나갔는데 딱 보니까 다 자기 게 아니야. 그럼 그런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라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A, B, C라는 친구들의 A, B, C 휴대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딱 짚고 나갈 때 A라는 친구는 자기 게 아닌 걸 짚고 나가는 거니까 B 또는 C를 집었겠죠. 그죠? B 또는 C를 집었겠죠. 근데 보세요. 얘가 B를 가져가는 순간 남은 휴대폰은 A와 C밖에 없는데, 만약에 여기 애가 A를 가져갔다. B는 일단 A는 자기 게 아니니까.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남은 휴대폰이 C밖에 없어서 C는 반드시 자기 걸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 개의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A가 B를 짚는 순간 교란수는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B가 C를 가져가야 되고 C가 A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밖에 선택권이 없죠. 마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가 C를 딱 들고 가는 순간 남은 휴대폰이 A, B밖에 없어. AB밖에 없는데 B가 B를 가져갈 수는 없으니 B는 당연히 A를 가져가야 되고, 그럼 남는 휴대폰은 B뿐이니까 C가 B를 가져가게 되면 요게 교란수입니다. 두 가지죠. 두 가지. 아시겠어요? 야, 내가 수형도라는 단어까지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지? 이렇게 앞에 경우들이 있으면 여기서 가지를 뻗고 여기서 가지를 뻗고 여기서 가지를 뻗어서 이 경우 각각에 대해서 다시 가지를 뻗고 다시 가지를 뻗고 이런 식으로 뻗어가는 애를 이렇게 그려놓고 옆으로 세워보면 나무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나무 숫자 써서 수형도예요. 결국 설명을 했네요. 예, 알겠죠? 수형도.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의 기본이 이겁니다. 지금 나 여기에 몇 가지 있지? 그 각각의 경우에 몇 가지가 생기지? 이런 식으로 뒤로 계속 가지를 펼쳐 나가는 행동, 그걸 수형도라고 부릅니다. 이 완전순열이 현재 고등학생들에게는 공식이 전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식이 전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형도밖에 방법이 없다 하고 맨날 문제를 내요. 그것도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은 바로 4가지입니다. 네 종. 그래서 결론이, 지금부터 제가 여기를 수형도로 쫓아갈 건데 그 수형도의 결과가 9개라는 거예요. 이거 기본 그 개념 영상에 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자,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A가 자기 걸 못 가져가는 경우는 B일 때, C일 때, D일 때 이렇게 펼쳐볼게요. 그리고 하나씩 제거하면서 꼭 세야 돼요. 이 수형도는 쉽지 않습니다. 자, A가 B를 가져갔어. 그러면 남는 건 A, C, D. 그럼 B는 여기서 뭘 가져갈 수 있느냐? A 또는 C 또는 D. 땡큐 하게도 지 걸 A가 가져가 버려서 남은 3개가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B가 아닌 케이스는 이게 2가지씩밖에 못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A가 C를 가져갔다. 그럼 B 입장에선 여기 남은 거에 4개 있어. 그럼 내 거를 선택을 못하니까 A 또는 D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D를 가져가도 마찬가지. 여기 4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 또는 C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각각에서 봅시다. BA가 사라졌어요. 이 라인은 BA가 사라졌는데, 그럼 남은 휴대폰은 CD밖에 없는데 남은 애가 CD니까 얘네 둘끼리 서로 교차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라인에서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어요. DC여야 해요. 그리고 BC 해봅시다. BC가 사라졌어요. 남은 휴대폰은 A, D인데 이 D가 D를 가져가면 안 되므로 D가 A를 가져가야만 해요. 이것도 외길이네요. D를 가져갔을 때 그러면
BD가 사라졌으니까 남은 건 AC 역시나 이렇게 가져가야만 교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세 개가 다 한 줄씩 경우의 수를 갖는다. CA 해보죠. CA 사라졌어요. 남은 거 BD예요. BD인데 D가 D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D, B 이렇게 돼야죠. 다시 CD 가져갔어요. 그런데 남은 애가 누구냐면 AB 휴대폰이 남았는데 남은 애가 CD야. 이거는 교차가 가능하죠. AB, BA 모두 가능. 이렇게 되는 겁니다. D가 D와 A를 가져갔어. BC인데 C가 C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BC 이래야 하고요. DC를 가져갔어. 그럼 남은 게 AB인데 남은 아이들이 CD니까 AB, BA 모두 가능.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가닥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가 된다. 이게 이 구입니다. 네 종에 대해서 9개. 5개 하려면 머리털 좀 빠지겠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긴 한데, 그래도 종종 나오는 이유가 이제 5개에 대해서 여기 있는 4개가 입장이 똑같아서 11개씩 곱하기 4 하면 44개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수용도로 해볼 때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 녀석이다. 시험의 난이도하고 그 해당 요거 수용도 그려내는 시간하고 딱 고려하면 4종이 딱 맞아요. 그래서 수용도 얘기 문제가 나오면 거의 교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순열입니다. 순열 줄 세우기죠. 야, 이게 기초가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자, 순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 중 원소 중 R개를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 근데 여기서 이제 줄 세운다에 방점을 맞춰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줄을 세우려고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줄 세운다는 건 순서를 고려한다 이런 뜻이에요. 순서를 고려한다. 그러니까 둘을 뽑았는데 이 둘의 역할이 다르면 그것도 줄 세우기라고요. 내가 여기 있는 9명 중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뽑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9P2가 되는데 여기 있는 9명 중 2명을 뽑는다 라고 하면 9P2가 되는데 이 P2가 되는 이유는 반장이 될 1명과 부반장이 될 1명이 구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구분이. 이거에 이제 대비되는 단어가 여기서 야 대표 연락할 사람 둘만 뽑을게 이렇게 대표 연락할 사람 둘만 뽑을게. 그럼 그 둘 사이에는 역할의 차이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9C2가 되는 겁니다. 아까의 페인트 통처럼 색칠할 때 페인트 통처럼 5개의 페인트 통 중 3개를 뽑을 거야 할 때 이 3개에는 뽑을 당시에는 역할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NPR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보자면 N개의 서로 다른 원소 중 R개를 뽑아 줄 세우는 순서를 고려하여 나열하는 방법의 수인데 계산은 어떻게 하냐? 여기는 왼쪽 N에서 시작해서 내리고 내려서 점점 줄여 나가는데 숫자를 줄여 나가는데 언제까지 곱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곱할 거냐? 지금 내가 곱하기로 표현한 수 전체가 R개가 되게 곱하면 된다. 아시겠어요? 이거 제일 헷갈리게 하는 게 5P3인데 5P3 그래 놓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거든요. 정답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인데 자꾸 2, 3이 2, 3인 줄 알아요. 그게 문제야. 아니야. 2, 3은 얘가 3개라는 것의 그 3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사이즈가 좀 큰 애를 계산하실 때는요, 네? 계산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1개, 2개, 3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7, P, 4 이렇게 하면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해야지 라고요. 1개, 2개, 3개, 4개. 그래서 이론적으로 여기 올 숫자는 n-r 플러스 1이라고요. 이게 알게가 되려면 맨 뒤가 n-r 플러스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꼴보기 싫으니까 예, 깔끔하게 공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팩토리얼을 사용하는 방법. 팩토리얼. 예, n부터 내려가서 1까지 곱하는 거라고 그랬죠. 1이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걸 팩토리얼이라고 불렀는데 예, 요 아래를 n-r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예, n부터 1까지 먼저 나열한 다음에 n-r부터 1까지를 나누어서 지워버리면 요만큼이 나온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깔끔하니 좋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p3이 있다 그러면 5팩토리얼에 5 빼기 3 한 2팩토리얼 이렇게 쓴다는 거죠. 뭔가 깔끔하게 쓰긴 해요. 깔끔하게 쓰긴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생겨나는 트러블이 뭐냐면 np0 한 명도 뽑지 않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없는 건데 예, 이게 R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n팩분의 n팩이 돼서 숫자로 계산이 돼서 나와요. 이게. 그래서 요거 하나 외워두자. np0는 1이다. np0는 1이다. 또 하나 예, 이게 npn이라는 게 n명 중 n명을 뽑아 n개 중 n개를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이니까 답이 n팩토리얼 이런 걸 내가 알고 있거든. 이거 답이 n팩토리얼인 걸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n을 집어넣으면 n 빼기 n 해가지고 0팩토리얼이 등장해요. 공식에. 그래서 그 0팩토리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로 약속하자 정도. 0팩토리얼이 1이다. 이걸 약속하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수학이라는 체계, 순열조합이라는 수학 체계 내에서만 약속을 하자. 라는 겁니다. 0팩토리얼은 1이다. 우와, 기초개념 다시 다 설명하고 있어. 제가 당신들을 이 정도로 믿지 못합니다. 뭘 하면 될까요? 그냥 이런 거는 예, 4명의 학생을 7개의 의자에 앉힌다? 그러면 그냥 7, P, 4 끝이에요. 예, 7개의 의자 중 4개를 골라 거기다가 학생을 줄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뭐 n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꽃이 있는데 2개의 꽃을 뽑는 방구의 수가 210이다. 그럼 np2 equal 210 이렇게 풀면 돼요. 예,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제 문제 유형의 개념이 이웃할 경우 아시죠? 기억나시죠? 왜 이게 기억나야 되냐면 이건 중2 때부터 한 거니까. 중2 때부터 중3에 걸쳐서 나와요.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거 반대말 아니에요. 반대말 아니에요. 3개 이상의 사람 또는 물건들이 이웃할 때 이렇게 서로 인접하고 있으면 이게 이웃이고 이웃하지 않는 건 이게 이웃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 근데 그 중간에 둘만 이웃하고 하나가 떨어져 나온다거나 이쪽으로 둘만 이웃하고 하나가 떨어져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웃하다와 이웃하지 않는다는 처리하는 방법이 아예 다르다. 예? 처리하는 방법이 아예 다르다. 예,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이런 거 P-O-W-E-R 중에 P와 R을 이웃하게 나열하는 방법은
OWE까지 해서 이렇게 묶음으로 한 개 취급을 하는 거죠. 한 개 취급을 해서 하나, 둘, 셋, 네 녀석이 줄을 선다 라고 하고 그 묶음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다시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묶어서 하나로가 방법이에요. 이웃하는 경우는. 그런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아이고 남자 2명, 여자 3명이 있는데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이웃해도 괜찮은 대상 여 1, 여 2, 여 3 여자들을 먼저 줄을 세워요. 3팩토리얼 이렇게 여자들을 먼저 줄을 세워.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세워. 그런 다음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하나, 둘, 셋, 넷 양 사이드 포함 사이사이의 건수를 세가지고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남자 둘을 가서 줄 세우면 최소 한 명 이상의 여자가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남자들끼리는 이웃할 일이 사라집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웃해도 되는 반대쪽 대상, 반대쪽 대상을 먼저 줄을 세우고 양 사이드 포함 사이사이의 자리에 순열, 배치. 이거 전부 개념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개념서 필수 예제에 있죠. 그 다음에 적어도 그죠? 적어도 문제. 이 적어도는 이미 집합에서부터 많이 해봤습니다. 적어도 뭐가 없어야 된다. 적어도 어때야 된다. 라고 하면 전체에서 주어진 조건이 전혀 아닌 것들을 잡아 뺀다. 전체에서 올, not을 뺀다 라는 건데요. 집합이나 명제에서 많이 봤던 문제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의 부정은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의 부정은 모든 끝에 자음이 온다예요. 이 올, not이라는 게 명제 용어로 부정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6팩토리얼에 저 문장의 부정,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그러면 양쪽 끝에 자음이 온다를 빼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중에 자음에 해당하는 게 S, L, N, T 4개인데요. 그러면 양쪽 사이드에 4P, 4PE 자음 4개 중 2개를 양쪽 사이드에 배치한다가 4PE 그리고 곱하기 가운데 자음 모음 섞여 있는 애가 있는데 요 4녀석을 알아서 줄 세운다가 4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6팩토리얼에서 빼주면 답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익숙한 사람들은 지루할 정도일 테고 지겨울 정도일 테고 저 정도를 내가 지금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싶을 테고 모르겠는 사람들은 다 처음 듣는 얘기겠죠.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각자의 상태에 따라 뭐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뭐 자연수,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인데 이럴 때는 무슨 뭐 순열이니 조합이니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곱하기로 처리하면 돼요. 네? A, B, C, D 5개 문자를 가지고 적어도 왜 적어도가 나오지? 네, 뭐 아무튼 적어도 2개가 이웃하도록 이거구나. 네, 0, 1, 2, 3, 4 5장의 카드로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는 여기서 마지막 3의 배수의 개수보다 우선하여 걱정해야 되는 것은 뭐죠? 이럴 때 걱정해야 되는 거 0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이거 걱정해야 돼요.
세 자리 자연수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수를 세기 때문에 요 마지막 자리 여기에 0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뽑은 수에 원천적으로 0이 없는 경우는 마음 놓고 줄 세우기를 시킬 수 있는데 내가 뽑아놓은 애에 0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요 첫 번째 자리에 못 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 첫 번째 자리에 못 오게 하는 방법도 역시나 예, 요 자릿수부터 다시 배치하는 방법, 그러니까 0이 아닌 수부터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로 세운 다음에 여기에 0이 배치된 경우를 빼버리는 여사건의 방법이 있고 예,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일단 문제를 풀어보는 게 우선이라고요. 문제를 풀어보면 나한테 익숙한 방법이 생겨. 예. 그리고 그 사족을 좀 달자면 이 경우의 수 못 해먹겠다는 소리 참 많이 듣거든. 참 많이 들어.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 지금 순열조합에서도 맞가는 고1들 많은데 고3 올라가서 확률과 통계책 맨 앞단원이 경우의 수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안 배웠던 원순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뭐 또 그것들이 섞인 원순열, 중복조합, 기타 등등의 경우의 수를 더 배우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같이 다 문장이에요. 하나같이. 하나같이. 니들이 물리 문제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문장 때문 아니냐? 물리라는 단어를 미친 듯 싫어하는 이유가 문장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걸 번역해서 뭐를 어떻게 하라는지를 말을 알아쳐먹는 게 차라리 나한테 수식을 달라는 거예요. 수식을 줘. 문장 말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해서 못 해먹겠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또 짜증나는 이유가 똑같은 답이에요. 얘도 540, 얘도 540. 그리고 계산도 다 똑같아요. 해설을 보면. 어떤 두 문제가 보면 얘도 5 곱하기 4 곱하기 얼마 곱하기 얼마, 5 곱하기 4 곱하기 얼마 곱하기 얼마 이래갖고 답이 540, 540 똑같아. 풀이도 똑같아. 근데 나는 아무리 읽어도 두 개가 다른 문제야. 이런 거. 요런 트러블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재료가 달라지고 문장이 달라지면 다른 문제처럼 보이는 이걸 제일 싫어해요. 학생들이. 극복하는 방법은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거기다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짧은 시간에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많이. 그 중복 문항을 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또 겪어봐야 돼요. 그러면 얘랑 같은 말이구나. 이거는 똑같은 답을 갖는구나. 야, 이런 얘기였네. 뭐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그것들이 이렇게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거든요. 같은 유형, 다른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가는데 이 경험은 이 경우의 수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많은 문제를 풀었을 때만 오는 감각이에요. 이 중에 인문계를 택하고 나중에 확통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 이번 기말고사를 쳐야 되는 사람들은 제가 권장하건대 빠르게 많이 푸십시오. 빠르게 많이. 오늘은 경우의 수의 날 이러면서 와장창창창창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 말 하면 저 말 같고 저 말 하면 이 말 같은데 알고 보면 같은 문제라고 하고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더 친근해진다고 그러나?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수식이라는 거죠. n, p, 4 equal 20 곱하기 n, p, 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나열하시면 돼요. np4가 뭐더라? n부터 내려가며 4개를 곱한다 에요. 이렇게. 그럼 20 곱하기 np는 n부터 내려가며 2개를 곱한다 가 되고요. 0이 아닌 한은 n-1 같은 수죠. 그러니까 얼핏 봐도 2차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훈아
이걸 전개해가지고요. n제곱 마이너스 5n 더하기 6 빼기 14 빼기 20 하면 이렇게 해서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답은 나오는데 이건 아주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를 미리 말해둘게요. 네. 이건 x일 때 얘기지. 이거 전개해가지고 넘기는 건 x일 때 얘기고 이거 자연수라는 거 뻔히 알고 있잖아요. 지금 자연수고 얘네 둘의 관계가 인접한 두 자연수예요. 인접한 두 자연수. n-2 옆의 수가 n-3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를 인수분해하는 게 빨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인접한 두 자연수라고 n-2 그거보다 하나 작은 애. 그러니까 20이 5와 그거보다 하나 작은 애로 곱해지면 n-2가 5가 돼야 된다. 그래서 n은 7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빠르다고요. 조금만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방금 전에 이거 NP4와 NP2를 계산하는 법을 이제 마치 n에 대한 방정식처럼 만들어서 푸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마치 이게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조합으로 써놓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주의하세요. 이거는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예. 14 콤비네이션 R 제곱은 14 콤비네이션 R 플러스 2와 같다를 좀 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14 팩토리얼 분의 R 제곱 팩토리얼에 14 마이너스 R 제곱 팩토리얼 이퀄 14 팩토리얼 분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되기야 되죠. 되기야 되는데 아주 저급하게 푸는 겁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여기가 14, 여기가 14로 똑같을 때에는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이 뽑아서 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뽑기만 하는 것은 항상 반대급부를 세는 방법과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 여기 9명이 있어. 9명이 있어.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오늘 여기 청소를 시킬 4명을 뽑는다. 그럼 9C4죠. 9 콤비네이션 4. 근데 이 방법의 수는, 그러니까 9명 중 청소를 할 4명을 뽑는 방법의 수는 9명 중 그냥 집에 갈 5명을 뽑는 방법의 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명 남아서 청소해 라고 말하는 것과 5명 집에 가 남은 사람이 청소해 이 말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9C4와 9C5는 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9C2와 9C7은 같은 말이에요. 9C1과 9C8도 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n 콤비네이션 r과 n 콤비네이션 n-r은 같은 말이에요. 여기가 n-r이 되어서 좀 뭐랄까 공식으로 외우기가 껄끄러워질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 아니고 얘와 얘를 합쳐서 합이 n이 되면 서로 같은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숫자로 외워두시는 게 훨씬 편해요. 5C2와 5C3은 같은 말이다. 10C3과 10C7은 같은 말이다. 4C1과 4C3은 같은 말이다. 6C0와 6C6도 같은 말이다. 실제로 계산이 같아. 해보시면. 지금 한 이 얘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조합이라고 부르냐인데 이 조합의 공식이 n 팩토리얼 나누기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인데요. 이걸 n과 r의 문자로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게 생겼죠.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요. 근데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예를 들어 8 콤비네이션 3이 있다 그러면 8 팩토리얼에 3 팩토리얼에 5 팩토리얼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어떤 거냐면 팩토리얼 3개가 있는데 밑에 있는 두 녀석의 합이 얘야. 그게 조합이야.
알겠어요? 밑에 있는 팩토리얼 두 녀석의 해당 숫자의 합이 이 8이 되면 그걸 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곱셈의 교환 법칙이 있는 거 알고 있지? 곱셈은 1 곱하기 2나 2 곱하기 1이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3 팩토리얼과 5 팩토리얼도 마찬가지 이 두 녀석이 자리를 바꾼다고 이게 다른 숫자가 되지 않아요. 네? 같은 숫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8 콤비네이션 3이라고 부르나 8 콤비네이션 5라고 부르나 이거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 둘을 자리 바꿔도 같은 거니까. 아시겠어요? 콤비네이션이라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라. 이 공식으로는 그 말이 잘 안 보여. 예, 이거는 이제 NCN-R 이것도 결국 NCR이냐 NCN-R이냐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나머지라는 표현이 잘 안 맞아요. 나머지. N-R은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서설이 길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이 콤비네이션 둘이 서로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R 제곱과 R 플러스 2를 합치면 14가 된다의 뜻입니다. 이거 말뜻으로 알아먹어야 풀 수 있는 거라고.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여기 있는 이 녀석의 합이 바로 n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예, 이런 거는 MP, 그러니까 P하고 C하고 이렇게 같이 등장하면 이건 식으로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별다른 방법 없고요. 이것도 잘 안 외워지는 애 중에 하나죠. 예? 잘 안 외워지는 애 중에 하나인데 예,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시험 전에 요거는 꼭 외워서 들어가기를 조합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예,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은 얘의 중요성을 잘 모르겠지만 예, 확률과 통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아래 보면 증명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 빈칸 채워라 정도로 나올 텐데 아니야, 그냥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이 식을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보여줄게요. 보세요. 이 녀석의 결론이 뭐냐면 NCR이라는 녀석의 결론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이거거든요. 자, 저 결과를 잘 보시고 얘를 그대로 그 약속대로 쓸게요. 그럼 얘는 N-1 팩토리얼 나누기 얘네 둘이 뺀 거 N-R-1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 이거죠. N-1에서 R을 빼야 되는데 그냥 N-R을 먼저 보냈어요. 얘에서 얘 뺀다고. 더하기 N-1 팩토리얼에 이번에도 얘하고 얘를 뺄 거예요. N-1에서 R-를 뺄 거예요. 그럼 -1이 지워지면서 N-R 팩토리얼이 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는 그냥 쓰기로 했으니까 R-1 팩토리얼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게 우리 이거 통분할 거예요. 통분할 건데 문자가 있어서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N-R 팩토리얼이잖아요. 이건 N-R-1 팩토리얼이니까 말하자면 얘가 5 팩토리얼일 때 얘가 6 팩토리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뭐냐면 똑같아지는 데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요거 다음 숫자를 곱했다는 거죠. n-r이에요. 그게. n-r-1보다 하나 더 큰 애가 n-r이잖아.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얘는 n-r, n-r을 이렇게 곱해서 통분을 시키려고 합니다. 얘네 둘을 이렇게 곱하면 그게 n-r 팩토리얼과 같아지거든요. 자, 같은 이유로 여기가 r 팩토리얼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r-1 팩토리얼, 얘보다 하나 작은 거예요. 얘가 10 팩토리얼이면 얘가 9 팩토리얼인 거예요. 그럼 그걸 10 팩토리얼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여기다가 r을 하나 곱해주는 거죠. 요거보다 하나 큰 애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에 동시에 r씩 이렇게 곱할 겁니다. 그러면 분모가 얼마가 되냐면 n-r 팩토리얼과 r 팩토리얼로 통일이 되면서 통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렇게 둘이 곱한 거와 더하기 요렇게 둘이 곱한 걸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다 전개할 게 아니고 여기 n-1 팩토리얼, n-1 팩토리얼이 있으니까 n-1 팩토리얼로 이렇게 묶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묶어버리고 파란색들끼리 연산을 하겠죠. 그 파란색들끼리 연산이 뭐냐면 n-r 더하기 r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지워지죠. 남는 게 n이야. 근데 하필이면 그 옆에 있는 애가 n-1 팩토리얼이네.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하면 n 팩토리얼이 된다는 겁니다. n 팩토리얼. 아래는 n-r 팩토리얼. 그 옆에 r 팩토리얼. 그러고 나니 저거랑 똑같네. 이런 거예요. 자, 수식적인 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수식적인 증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이렇게 멋지게 한번 자기가 증명에 성공해 냈다고 한들 저 공식이 잘 외워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외우는 법은 따로 하는데요. 저 숫자를 하나만 쓸게요. 숫자를 10 콤비네이션 9 콤비네이션 5는 8 콤비네이션 5 더하기 8 콤비네이션 4와 같다. 이거거든요, 지금. n에다가 9를 쓰면 여기는 8, 8이 되고요. r에 5를 쓰면 여기는 5, 여기는 4가 되죠. 이렇게 아무 숫자나 하나만 외우세요. 하나만. 그리고 이걸 납득하는데 어떻게 납득하냐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 9명 중에 5명을 뽑을 거야, 좌우지간. 여기 있는 9명 중에 5명, 무슨 이유에서거나 하여튼 5명을 뽑을 거야. 그럼 한번 상상을 해봐. 응? 상상을 해봐. 여기서 5명이 조합되어 이 앞에 이렇게 모여있는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너 이렇게 나오는 경우, 너 이렇게 나오는 경우, 너 이렇게 나오는 경우 막 이게 나오겠죠, 이렇게. 예? 내 얘기 듣고 있어요? 그게 9876 432 9876 4321 18 97 56 126가지가 있네요. 126가지의 조합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5명을 뽑아내는 방법은. 근데 그 5명을 한 장 한 장 전부 사진을 찍었다고 해봅시다. 126장의 사진이 나왔어요, 여기에. 5명 나와서 사진 찰칵 찍고 5명 나와서 사진 찰칵 찍고 그러면 나한테 126장의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 야, 얘 튀는 옷을 입은 애가 없네. 지금 자고 있는 지훈이의 점퍼가 시커멓죠, 저거. 아, 이것도 시커멓네. 좀 튀는 옷 없나? 조끼. 흰 털옷? 조끼로 하자. 베스트. 아. 예린이 턱에 데일밴드. 그러니까 눈에 확 띄어. 그러면 이 126장의 사진을 두 분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류하냐면 턱에 밴드를 붙이고 있는 애가 있는 사진과 없는 사진으로. 맞아? 반드시 기준을 한 명을 딱 두면 그 한 명을 기준으로 이 126장 총 사진을 두 분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진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예린이가 있는 사진과 예린이가 없는 사진. 그지?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여기 9명 중에서 예린이를 꼭 넣고 사진을 찍는 방법의 수. 예린이가 반드시 들어있는 사진을 찍는 방법의 수. 5명. 5명을 찍는데 그 안에 예린이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이제 집합명제에서 많이 하던 거죠. 예린이를 먼저 그냥 여기다 세워놔요. 한 명을 빼버리는 거지. 그게 이거예요. n-1. 이제 8명이 됐어, 후보가. 그 8명 중 4명만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서 있는 예린이와 함께 그 4명이 사진을 찍으면 5명이 찍은 사진이 되는 거죠. 그 사진에는 반드시 예린이가 나오겠지. 그게 이 방법이에요. 또 예린이가 절대 없는 사진. 이건 어떻게 찍냐면 이번에도 쟤를 빼면 돼. 이번에도 쟤를 빼고 8명 중 5명을 뽑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예린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으면 예린이가 꼭 들어있는 사진, 꼭 들어있지 않은 사진의 두 부류가 생기는데 그거 합치면 장담하는데 126장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도 돼요? 예. 지훈이를 넣는다. 그러면 지훈이를 포함하여 9명 중 3명을 뽑아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근데 지훈이가 꼭 들어있는 경우, 안 들어있는 경우. 그러면 9C3하고 똑같은 게 뭐냐? 8C3 더하기 8C2라고. 이걸 생각하면서 쓰면 돼요. 지훈이가 빠졌으니까 8명이 됐고, 예, 지훈이를 아예 빼놓은 상태에서 3명을 뽑는 방법과 지훈이를 여기다 세워놓고 2명을 뽑아서 합치는 방법을 세면 전체에서 3명을 뽑는 방법에서 같다. 그게 이 얘기입니다. N개 중 R개를 뽑는 방법에서는 어느 특정 하나를 빼고 R개를 뽑으면 그게 절대 안 들어있는 경우, 절대 들어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의 합과 같다. 라는 겁니다. 외워두세요. 그리고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또 이제 한참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얘가 익숙해진다? 얘가 익숙해지면 학교 선생님은 뭘 내느냐? 이걸 내요. 순열에도 그 비슷한 게 있지 않겠냐라고. 네? 순열에도 그 비슷한 게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요. 그럼 이 공식은 NPR이 비슷하게 한다면 N-1PR과 N-1PR-1의 합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N명 중 R명을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는 특정 한 명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 아이가 꼭 들어있는 경우와 그 아이가 절대 들어있지 않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이 식은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건데 왜 그러냐? P가 줄 세우기예요. 줄 세우기. 그러니까 여기는 C일 때보다 몇백 배가 더 커집니다. 숫자가. 얘네들이 줄 서는 경우를 다 다른 걸로 세놨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훈이가 있는데 지훈이가 절대 들어있지 않은 R명을 뽑았어. 그러면 지훈이 빼고 그냥 숫자로 할게요. 9P4라고 해봅시다. 네. 여기 9명 중에 4명을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쓸게요. 이제 사진을 찍는데 4명이 뽑아서 니네 여기서 사진 찍자라고 했는데 한 장만 찍는 게 아니고 4명이 나오면 얘네들이 줄을 바꿔가면서 계속 사진을 찍는 거야. 4팩토리얼 개의 사진이 나오겠죠. 24장. 4명 나올 때마다 24장씩 사진이 생겨요. 확 불어나죠. 근데 우리의 주목은 뭐냐면
그 사진들 중에 지훈이가 있나 없나만 보는 거야. 그 사진에. 그걸 이렇게 쫙 두 부류로 나눠보면 지훈이가 절대 없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은 8명 중 4명을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대로. 이건 지훈이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경우에 말이야. 지훈이를 빼고 3명만 뽑아서 지훈이랑 합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 3명이 이미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8P3이니까 3명이 줄을 바꾸고 있어요. 줄을. 그럼 거기 지훈이가 껴야 돼. 근데 지훈이가 끼는 행동에서도 이미 줄서기가 다 다른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지훈이가 여기 낄 수도 있고, 여기 낄 수도 있고, 여기 낄 수도 있고, 여기 낄 수도 있는데 이걸 다 다른 사진으로 찍겠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3명이 줄을 서 있으니 그 양 사이드를 포함해서 사이사이가 몇 개 나오냐면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줄서기 당 4장씩 사진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을 하면 R-1명이 줄을 서 있으니까 양 사이드 포함 사이사이가 몇 개가 나오냐면 R개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하나가 붙어요. 시험 문제 내기 좋겠지. 요거. 예. 이거를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수식이야, 뭐. 원래 등호인애를 변형시킨 거니까 당연히 등식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걸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노력하면서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돌아보세요. 으악, 이런 것도 한다고? 뭐 해. 뭐 하는 김에 해. 이건 또 뭔 소리냐. 이건 또 뭔 소리냐. 자, NCR에서 제가 출발해 볼게요. NCR에서 출발해 볼게요. 얘 정의가 n 팩토리얼 분의 여기다 쓸게. n 팩토리얼 분의 나누기 r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이라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합은 이게 이렇게 단단한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에요. 네? 네, 어떤 형태, 즉 8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 6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뭐야, 밑에 있는 두 개 2와 6을 더했더니 8이 나오네. 그럼 너 조합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8 팩토리얼은 8 곱하기 7 팩토리얼 아니니? 팩토리얼이라는 게 어차피 어떤 숫자부터 내려가면서 곱하는 건데, 내가 8 팩토리얼을 8 곱하기 7 팩토리얼이라고 쓴다는데 틀렸어, 그게? 안 틀렸지. 근데 이거 마찬가지. 이쪽에도 똑같은 장난을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여기 있는 6을 하나 밖으로 잡아 빼고 2 팩토리얼과 5 팩토리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6 팩토리얼을 6 곱하기 5 팩토리얼로 하겠다고. 곱하기니까 내 마음이잖아요. 옮기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근데 이 순간 이걸 인지한다면, 요만큼을 인지한다면 7팩 나누기 2팩 5팩 된 거야. 얘네 둘을 합쳐서 7이 된 거야. 그럼 이거 조합인데? 가 되는 거죠. 조합인데? 그래서 진짜로 8C2하고 똑같은 말이 6분의 8 7C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콤비네이션이라는 거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요. 원하는 대로 장난칠 수 있다. 수식상으로 이퀄만 틀리지 않으면. 그 짓을 여기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 n 팩토리얼을 n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하고,
여기서 둘 중에 뭐의 장난을 칠까 하다가 n-r 팩토리얼은 놔두고 r 대신에 r-1 팩토리얼을 만든 다음에 밖으로 r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요만큼을 인지한다면 잘 보세요. 좀 복잡해 보일지언정 위에 n-1이 있죠? 이 아래에 있는 두 개를 더해보세요. 이거 아래에 있는 두 개를 더하면 n-r, r-1 합치면 n-1이에요. 그래서 이 두 숫자 합쳐서 얘가 되면 이거 조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r분의 n 곱하기 n-1 콤비네이션 r-1이 된다고요. 그럼 뭐야? 얘하고 같다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r을 이쪽 앞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죠. 그럼 나오는 공식이 쟤입니다.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n-1c r-1과 같다 이거야. 아주 그냥 가지가지 하죠. 뭐 하는 김에 다 했어요. 여기 있는 오늘 한 모든 내용을 너희가 다 알고 있거나 알고 있지 않는 한은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텐데 영상이란 건 기록에 남는 거고 기록에 남은 건 돌아볼 수가 있으니까. 특정한 것이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고 이건 됐고 적어도 아니야 이런 거는 그냥 다 풀어보면 돼요. 혹시나 혼란이 좀 있을까봐 제목까지 내가 이렇게 따볼게요. 문제 유형이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야.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이러면 순열인데요. 이럴 수 있잖아. n개의 서로 다른 원소 중 r개를 뽑아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순열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NPR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NPR일 수도 있는데요. NPR은 뽑아서 나열을 N개 중 R개를 뽑아 그 R개가 모두 다 같이 나열될 때만 이렇게 하는 거고 같은 말이에요, 두 개가. 근데 여기서 뽑아서 나열은 뭐냐면 종류가 다른 거예요, 종류가. 뽑는 대상들이 달라서 일단 뽑아놓고 걔네들을 나열해야 될 때 이 순서를 달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콤비네이션을 써요. 어른 5명과 어린이 6명이 있는데 이 중에 어른 1명, 어린이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건 NPR로 안 돼요. 11명 중 3명을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특정 대상을 지칭해놓고 어른 5명 중 1명을 뽑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줄 세우지 말고 뽑아라, 먼저 뽑아라 가 OC 1. 어린이 6명 중 2명을 뽑아라 이러면 이제 여기 어른 하나 애 둘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3명을 그제서야 이렇게 줄 세우기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는 퍼뮤테이션 P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라는 겁니다. 얘네들 큰일 났네. 뒤로 갈수록 점점 이제 실제 문제 유형에 다가서고 있는데 전원 맛이 가고 있네요. 시간은 남았고 난 어떻게 해? 계속 해야죠. 열심히 듣는 친구들도 있으니. 자,
함수의 개수. 이것도 역시나 그 최초 무교재 개념 동영상 강의에 보시면 함수의 개수라는 그 타이틀로 어떤 그 모델들을 다 설명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이미 함수 단원에서 함수의 개수 경험해 본 적 있죠? 내신 출제 조항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내가 세는 와중에 뭐 조합이 들어가거나 순열이 들어가면 그 조합 순열이란 말을 빼버리고 내가 다 곱하기로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이걸 좀 준비해 놓고 체계화 시켜 놓고 거기에 대응하자, 이런 의미예요. 본격적으로 경우의 수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요런 모델을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여기 개수 있고 여기 개수 있는데, n이 누구냐면 얘들아, n이 공역의 개수예요.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r개입니다. r개. 이 함수 모델은 나도 그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아주 즐겨 사용하는 모델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의 개수로 특정 개수를 세는 준비를 해놓고, 공식을 준비를 해놓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뭐 접시의 사탕, 우체통의 편지, 어항의 금붕어, 이런 식으로 그 두 개 대상이 나오면 얘네를 들어다가 공역과 정역에 놓고 함수 개수 세는 것처럼 푸는 거죠. 이걸 환원시킨다 그래요. 환원시켜. 이걸 함수 모델로 환원시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즐겨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공역의 개수가 n개, 정역의 개수가 r개, x에서 y로 향하는 함수 f의 개수를 세는 건데요.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 그러니까 함수가 되네 안 되네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애죠. x 하나당 y가 2개 대응되면 함수가 안 되니까, 그냥 함수만 되면 괜찮은 것의 개수는 n의 r승입니다. n의 r승. 이렇게 그냥 공식처럼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함수만 되면 돼. 함수만. 예를 들어 1, 2, 3, 4가 A, B, C에 대응이 되려고 할 때 함수는 몇 개 만들어져요? 라고 하면 이게 은근 3의 4승인지 4의 3승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때 n과 r을 기억하란 말이야. n과 r. n이 어느 쪽이라고? 공역이 n이라고요. 정역이 r이라고요. 그러니까 얘 함수의 개수는 f는 3의 4승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원리는 생각 안 하나요? 원리도 되죠. 1이 나라가 꽂힐 수 있는 경우의 수, 1의 선택권은 몇 개인가 라는 거예요. 1의 선택권은 3개죠. 그 3개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2가 선택권이 뭐가 있냐? 그럼 A, B, C 중에 하나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에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조합되면 3의 4승계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1 대 1 함수의 개수요. 1대1 함수의 개수. 이때는 이제 이론을 쓸 수가 있는데 NPR입니다. (1대1) 함수의 개수 NPR. 예를 들어 여기가 1, 2, 3이 있고 여기가 4, 5, 6, 7, 8이 있다고 하면 정답은 5P3개라는 거죠. 왜 그러냐? 1이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그럼 곱하기 5. 근데 2가
그럼 몇 개 선택할 수 있냐? 1이 무언가를 선택했겠지. 그 대응받은 것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2의 선택권은 곱하기 4예요. 그리고 3의 선택권은 1, 2가 선택한 두 개를 뺀 나머지 하나, 3이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답이거든요. 예, 그래서 OP 3개가 답이다. 1대1 함수의 개수입니다. 근데 정작 이 두 개는 이 이론을 몰라도 상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녀석이고요. 나머지 두 개가 진짜 중요한 거죠. 나머지 두 개. 예. 요 두 개가 이거는 고1에게 나올 수 없는 거군요. 예, 고1에게 나올 수 없는 거고 x1, x2이면 fx1, fx2이다. 또는 fx1, fx2이다. 이거 옛날 거 잘 기억하는 사람들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로 기억할 겁니다.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이게 놀랍게도 n 콤비네이션 r이에요. n 콤비네이션 r을 세면 이게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의 개수가 되는데요. 지금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겠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함수의 개수를 셀 때 이렇게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면서 세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1, 2, 3이 있고 여기에 4, 5, 6, 7, 8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치역자리 3개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치역자리 3개만 만들어 놓고 화살표를 무조건 오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지 말고 화살표는 일정하게 해놓되 여기를 골라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것도 돼요. 이것도 4, 5, 6, 7, 8이 있다를 자리 이렇게 자리를 3개 만들고 여기에 실제로 4, 5, 6, 7, 8이라는 후보가 있다고 하면 이 세 자리에 이 5개 중 3개를 뽑아 줄을 세우면 돼요. 여기다가 그 줄 세우는 방법의 수가 만들어지는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걸 이해한다면 얘가 4, 5, 6, 7, 8이 있을 때 이게 증가함수가 돼야 된다 라고 하면 5, C, 3이 되는 이유를 알 텐데요. 그게 왜 그러냐? 순서에 관계없이 여기서 3개를 뽑잖아요. 그냥 3개를 뽑으면 그 세 숫자는 지네들 간의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 4, 7, 8이 뽑혔다고 해봐. 그럼 4가 제일 작고 7이 중간이고 8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 증가함수이려면 1보다 2가 크고 2보다 3이 클 때 1의 대응값보다 2의 대응값이 커야 되고 2의 대응값보다 3의 대응값이 커야 되는 이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줄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뽑히면 바로 4, 7, 8 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크기 순서로. 그러니까 배치 방법이 하나죠. 그래서 뽑기만 하면 바로 배치된다 라고 해서 증가함수, 감소함수일 때는 거꾸로 쓰면 돼요. 거꾸로 8, 7, 4겠죠. 그러니까 여기 배열하는 방법이 없고 그냥 뽑기만 하면 그 순서대로 배열을 시키면 된다 라고 해서 OC3개가 정답입니다. 자, 이제 확통에 가시면 요 마지막 거 여기 등호 들어가는 케이스를 마저 채우게 될 텐데 그때 지금 못하는 이유는 여기가 중복조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여러분 중복조합 공식을 외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빼고 요거 3가지만 꼭 기억해 주도록 한다. 이렇게 처리를 합시다. 알겠죠? 얘가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대표 문항. x135, y24680에서 x에서 y로의 함수 중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라고 했는데 정의역 두 개를 뽑았는데 크기 차이가 나 걔를 대응한 값도 크기 차이가 유지돼야 돼. 이 말은 증가 함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방금 전에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면 얘가 n, 얘가 r이니까 정답은 n 콤비네이션 r이고요. 따라서 5 콤비네이션 3이 답이에요. 예. 3초 만에 답할 수 있는 겁니다. 모델을 좀 외우고 있다면. 예, 이거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뭐 약간 틀은 거죠. 예, 변형을 한 거죠. 그래서 x에서 x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데 3일 때, 4일 때, 5일 때가 이렇게 증가가 되게 해라 라는 거는 3, 4, 5에 대해서만 3, 4, 5에 대해서만 증가 공식을 써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1, 2는요. 1, 2는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가도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여기까지는 5 콤비네이션 3이고요. 5개 중 3개를 뽑아 여기다가 줄 세우면 되는 거고요. 예, 나머지 두 개는 1이 누구한테 갈 수 있어? 1, 2, 3, 4, 5 중에 하나. 2가 누구한테 갈 수 있어? 1, 2, 3, 4, 5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정답이 5 곱하기 5 곱하기 5시 3이에요. 이렇게 함수의 개수 셀 때는 항상 화살표는 오른쪽으로만 보내고 여기 자리를 비워놓고 그 치역 자리에 내가 원하는 원소를 뽑아다가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계산이 좀 쉬워집니다. 마무리를 못 지었네요. 근데 뒤로 또 중요한 애들이 많이 나와서 유형 23번부터는 다음 주에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